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몇 달 전에 한국을 방문을 하니까 그동안 서울에 있는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보다도 정말 더 많이 바뀐 거는 제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좀 적잖게 당황을 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도 그 3년 동안 제 자신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해서 그리운 점, 그리고 하나도 그립지 않은 점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서울 또는 서울로 대표되어지는 한국, 그리고 미국이라고 비교를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 서울은 정말 뭐 세계적으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정말 크고 인구도 많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정말 바쁜 도시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되게 한적한 시골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시 vs 시골에 대한 이야기인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 vs 미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에 사는 제 친구는요, 한국에 가면은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한국에 갔으니까 막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vs 미국이라기보다는 도시와 시골에서 사는 그런 거에 차이점에 더 가깝다는 점을 일단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리운 것 첫 번째는요, 당연히 음식이죠. 이게 30년 가까이 살면서 먹고 자란 음식인데 안 그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막 LA나 뉴저지 같이 한인이 많은 데는요, 뭐 백종원 씨의 음식점이고 뭐 북창동 순두부군 그런 체인 음식점들도 진짜 많아서 뭐 짬뽕 같은 건 정말 쉽게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한인이 많이 없는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뭐 예를 들면 한국 음식점은 있어요. 그래서 뭐 된장찌개 팔고 고기 구워 먹는 거 팔고 이런 건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막 한국식 중국집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서 짬뽕을 먹지 못하는 것이 저는 제일 그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에 대해서 진짜 그리운 점은요, 이게 되게 워커블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딜 가나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서울은 일단 홍대건 이태원이건 거기까지 일단 가면은요, 레스토랑을 가건 카페에 가든 뭐 맥주를 마시러 가던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도 구경하고 상점도 구경하고 같이 노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손도손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미국은 진짜 어디를 가든 차를 항상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에서 다른 카페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차할 때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또 나와서 일행들이랑 다 각각이 흩어져서 자기 차 타고 그 두 번째 모이는 데로 만나서 가가지고 또 운전을 하고 주차를 찾고 이렇게 다시 모여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람도 구경하고 막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 또는 그냥 정말 어디 슈퍼 갈 때도 걸어가고 어디 그냥 가까운 뭐 집 앞에 있는 상점에 갈 때도 걸어갈 수 있다는 점, 그게 정말 너무 좋고 미국에는 없는 한국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번 한국에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건데, 사람들이 정말 잘 꾸미고 정말 잘 차려 입었어요. 이게 정말 특히 젊은 사람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밖에 나가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사실 여자는 훨씬 더 예쁘고 그렇게 잘 꾸미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나쁜 점에서 비롯된 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되게 그런 내면을 중시하지 않고 외면만 중시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여자라면 예뻐야 된다라는 그런 되게 섹시스트한 고정관념 때문에 더 많은 압박을 받아서 더 열심히 뭐 꾸며야 되는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받기 때문에 등등의 나쁜 점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는 저의 입장으로서는요,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다 너무 잘 꾸며가지고 우와 막 되게 정말 보기 좋은 현장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진짜 어딜 가는지 정말 대충대충 막 이상한 티셔츠에 플립플랍 신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막 정말 막 보기 싫은 사람의 모습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면에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서 스펙테이터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그리운 점은요, 싼 외식 값이랑 팁을 안 줘도 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요 진짜 나가서 먹는 건 정말 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가 가장 한국스러운 거,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를 먹여주겠다면서 저를 막 어디 골목골목 뒤에 있는 순댓국 집에 데려갔어요. 순댓국은 언제나 맛있지만 그래도 제가 더 놀란 거는요, 그게 7,000원이었나 8,000원이었나 그렇게 끝이에요. 게다가 텍스도 따로 안 붙지, 팁도 따로 안 줘도 되지. 그리고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그 가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순댓국이 8,000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뭐 7,200원의 가격과 720원에 뭐 대충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고 좋더라고요. 미국은 진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나 가야 한 7불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지. 막 보통은 항상 텍스도 붙고 팁도 붙으니까요. 그 원래도 가격이 비싼데,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다 텍스랑 팁이랑 애드 됐을 때에 그 마지막에 돈 낼 때는요, 정말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커져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는 정말 미국에서 3년 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텍스랑 팁을 포함하면 정말 금액이 엄청나게 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그립지 않은 점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항상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불평을 했는데, 사실 그게 two sides of the same coin이에요. 차를 타고 다녀야 될 만큼 땅덩어리가 큰 만큼, 그래서 정말 공간이 많아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널찍널찍하고 공간도 많아서 막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이 없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도로가 그렇게 좁은지 몰랐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운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도로가 좁은지도 몰랐고요. 어딜만 가면은 그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에 행인이랑 가는 차랑 다 섞여가지고 엄청 복잡하고, 막 주차 공간도 진짜 좁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뒤로 들어가야 되고 막 여러 번 조정해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운전했는지 진짜 모르겠고 앞으로는 서울에서 운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차선도 진짜 넓고요, 어디 주차장 공간도 정말 넓어가지고 그냥 가다가요 핸들만 끼 꺾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할 때 내릴 때도 그냥 정말 문 벌컥벌컥 내려도 될 정도로 주차 공간도 넓고, 그런데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지옥철 타고 다닐 필요 없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정말 그 퍼스널 스페이스가 정말 많고,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정말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것이 바로 특히 서울에 대해서는 전혀 그립지 않고, 이 미국의 시골이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서울 사람들의 매너예요. 저는 서울에 살면서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서울 사람들이 매너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물론 막 노인분들 중에서는 매너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매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미국에서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의 습관에 저도 너무 많이 맞춰줘서 그런지 이번에 보니까 약간 매너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매너에 대한 데피니션이 저한테 이제 바뀐 건 거죠. 미국에서는 특히 행인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 그러니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라고 하면은요, 차가 진짜 막 전속력으로 오던 차들도 끽 서줘요. 그냥 그 사람이 가고 내가 건너가면 또 훨씬 더 편리한 상황임에도 그 사람들은, 그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주고요. 심지어 신호등이 있어서 무단횡단을 하려고 해도 차들이 서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진짜 그냥 그 신호등 없는 보행도로를 건너라고 하면은요 그냥 차가 없는 타이밍에 행인이 맞춰가지고 건너야 되고, 심지어 저는요 어떤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차가 그냥 와서 저를 이렇게 돌아서 지나갔어요. 제가 그냥 횡단보도 진짜 한가운데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되게 행인에 대한 배려가 특히 서울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랑 이렇게 한적하고 땅덩어리 넓은 이제 시골이랑 좀 비교를 하면은 약간 서울에 있어서 불공평하긴 한데, 약간 여기 시골에 익숙해진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진짜 문도 되게 잘 잡아주고요.
땡큐라는 말도 진짜 많이 하고 sorry, excuse me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이 사람이 이렇게 휙 내 앞으로 지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나를 조금만이라도 약간 주춤하게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하면은요 항상 excuse me나 sorry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막 그런 상황이 진짜 많고 훨씬 더 많고 미국에서보다도 막 정말 부딪히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도 되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매너 있게 행동하는 거가 미국의 이런 시골 한적한 도시에서는 조금 더 스탠다드가 높아가지고 그 점이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부럽지 않고 미국이 훨씬 더 좋은 점은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성이 인종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그냥 인구빨이거든요. 인구가 많으면은 그거를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은데 한국은 조금 인구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되게 좀 약간 메인스트림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렇게 좀 다양성이 한국에는 미국만큼 없다는 것은 별로 그립지 않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취미라던가 스포츠라던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살 때 그동안 락클라임을 했었어요. 볼더링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로프 없이 그냥 일정 수준의 높이까지만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제가 어느 도시에서 살던 한 3-4군데 정도 제가 뭐 차 타고 한 10분, 20분 내에 갈 수 있는 락클라이밍 짐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골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인구빨이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락클라임 하는 사람들 숫자도 훨씬 많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이제 프로핏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짐들이 계속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구빨이 정말 좋아가지고 다양한 취미가 있어도 그 다양한 취미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언제나 있어요. 제 남편은 마운틴 바이킹이 취미예요. 그래서 마운틴 바이킹을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산이나 가나 그게 인구가 일단 많으니까 그 중에 소수인 마운틴 바이커도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항상 마운틴 바이킹을 할 수 있는 트레일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메인테인이 정말 잘 되어 있고 어느 뭐 조금만 산이 있는 동네다라고 하면은 그 마운틴 바이킹 트레일을 진짜 구린 거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산악 자전거를 솔직히 탈 수 있는 산악 자전거만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어준 트랙 같은 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뭐 그렇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인구빨로 나오는 그런 그 다양성?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취미나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도 정말 세계의 모든 음식점을 미국에선 다 찾을 수 있고 음식점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싶어도 그런 전 세계의 재료를 살 수 있는 어떤 뭐 동남아 슈퍼, 인도 슈퍼, 한국 슈퍼, 케냐 슈퍼, 뭐 미들이스턴 슈퍼 아니면 그냥 보통 슈퍼 그런 뭐 라틴 아메리카 슈퍼 이거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다양성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터키 와인이고 캘리포니아 와인이고 오레곤 와인이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정말 readily available한데 서울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인구도 좁고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한다 뭐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그게 항상 메인스트림이어가지고 좀 메인스트림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는 점 미국만큼 그렇게 readily available 하지 않다는 점이 한국에 대해서는 그립지 않고 미국에 있음으로써 되게 많이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인 것 같아요.